미군 항공기들이 미쿠마 완보가미를 공격했던 1942년 6월 6일 저녁이 되자 미군 함대는 미드웨이 서쪽 640km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로부터 어느새 너무 멀리 와 있던 셈이 되었는데요. 어딘가에 존재할 일본 함대,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웨이크 섬에 일본군 공격범위 내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스프런스 제독은 오후 7시 7분 전투를 마감하고 전 함대에게 진주만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일본이 마지막 남은 수상함 함대를 이용해서 미군을 공격하려던 계획이 최종적으로 좌절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군 함대가 복귀를 시작하고 일본 함대는 6월 7일 오후까지 미군 함대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미군 함대와의 일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6월 7일 저녁 전 함대의 일본으로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최종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6월 7일 밤 12시 일본 구축함 이소나미가 같은 구축함 우라나미의 가운데 부분을 함수로 받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벌써 두 번째 아군함끼리의 충돌인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군과의 전투를 더 원했던 강경파도 결국 뜻을 꺾었다고 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은 3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했고 일본은 4척의 주력 항공모함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미국은 요크타운 한 척을 잃은 반면에 일본은 아카기, 카가, 헤이류, 소류 4척을 모두 상실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공모함을 제외한 수상함은 양측에서 각각 한 척씩이 침몰되었는데요. 미국 측에서 요크타운을 호위하던 구축함 하만을 일본 잠수함 어뢰에 잃었고 일본은 중순양함 미쿠마를 미국 극강화 폭격기의 공격에 잃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손실입니다. 미국은 3척의 항공모함에 233대의 함재기를 동원했고 일본은 4척의 항공모함에 248대의 함재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드웨이 섬에도 항공기지가 있어서 여기서 127대의 항공기를 더 추가해서 미국이 쓸 수 있는 항공기는 총 360대로 일본보다 항공기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드웨이 전투에서 미국 측은 150대의 항공기를 손실했고 일본은 항공모함이 전부 침몰하는 바람에 항공기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248대를 전부 잃고 맙니다. 총 전사자 수는 일본이 3057명, 그리고 미국이 307명으로 일본이 미국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승조원이 많이 탑승하고 있는 일본 항공모함 4척이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침몰한 반면에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은 피해 복구가 상대적으로 잘 돼서 침몰할 때까지 대피 시간이 충분했던 것이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은 6대의 대형 항공모함으로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렉싱턴, 사라토가,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호넷 이 6척이었는데요. 렉싱턴은 미드웨이 해전 이전 사노해 해전에서 침몰되었고 사라토가는 1941년 웨이크섬 전투에서 어뢰를 맞고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와스프는 이때 유럽에 파견 나가 있어서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이 미국이 미드웨이에 참가시킬 수 있었던 항공모함들이었습니다. 요크타운이 미드웨이에서 침몰하고 사라토가와 와스프가 복귀해서 미국은 4척의 대형 항공모함으로 미드웨이 해전 이후를 맞이합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일본은 아카기, 카가가 제1항공전대로, 히류와 소류가 제2항공전대로, 그리고 쇼카쿠와 지카쿠가 제5항공전대로 총 6척의 대형 항공모함이 참가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는 쇼카쿠와 지카쿠는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제1, 2항공전대가 전멸하고 맙니다. 일본에는 이제 작고 느린 항공모함들은 있었지만 쇼카쿠와 지카쿠에 버금갈 정도로 역할을 해줄 대형 항공모함은 즈이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이 순식간에 미드웨이 해전으로 인해서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미드웨이 전투에 항공모함 6척을 전부 동원했더라면 미국과의 전투에서 항공모함이나 항공기 수적으로 완벽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텐데요. 쇼카쿠는 미드웨이 전투 한 달 전인 사노해 해전에서 대파당해서 몇 달 동안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었고 즈이카쿠도 항공전력의 재편성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마모토 제독이 이걸 기다리지 않고 사노해 해전이 끝난 바로 다음 달 미드웨이로 서둘러 출격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42년 4월 18일 일본 근해까지 다가온 미국 항공모함 호넷에서 발진한 16대의 B-25 폭격기가 일본을 폭격합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 항공모함을 무조건 잡아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일본 본토가 공습을 당한 것에 크게 정신적 충격을 당한 일본군 수뇌부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드웨이를 공격하면서 북쪽의 알류샨 열도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알류샨 열도에서는 미군 폭격기가 알래스카에서 일본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북쪽이라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반드시 여름이 지나기 전에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야마모토 제독은 두 척의 항공모함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드웨이로 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둘리틀 공격 때의 일본 본토 공습은 물질적인 피해를 크게 주지는 못했지만 결국 일본군이 미드웨이로 서둘러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미국의 미드웨이 승리의 숨은 공신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